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19의 실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회사 이름은 미래테크고요. 자, 1번은 일반 전표인데요. 5문제 먼저 풀이해 보겠습니다. 3점씩 15점 일반 전표. 자, 1번에 1월 20일 거 먼저 날짜 바꾸고 할게요. 꼭 날짜부터 바꾸세요. 원재료 보관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랬어요. 계약금을 줬다. 131번 보통예금으로 줬다. 이런 말이네요. 금액을 찾아와야 되겠죠. 자, 계약금이니까 2천만 원 줬다. 이렇게 써 있고요. 거래처 131번은 거래처가 걸려야 되니까 예, 여기 있네요. 우리 회사의 거래.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변에 131번이고요. 우리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 그리고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103번. 이렇게 하시면 끝났고요. 2번. 자, 0607입니다. 영업부서 직원의 단기분 퇴직연금을 2천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고요. 당사는 학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대요. 자, 일단 영업부서고요. 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어요. 그리고 DC형으로 해라 라고 했네요. DC형은 퇴직급여, DB형은 급여형인데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806번 퇴직급여 2천만 원, 대변에 103번 이렇게 하시면 끝나고요. 자, 이제 6월 15일 되겠습니다. 영업부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25만 원이고요.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는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는 17만 7천 원. 모두 다 보통예금에서 납부했고요. 하나의 전표다. 그래서 영업부서 자동차세가 817번이겠네요. 자, 제조부서는 517번. 자, 17만 7천 원. 모두 다 보통예금에서 나갔고요. 하나의 전표 꼭 확인해 주세요. 같은 전표로. 자, 먼저 6월 15일 차변에 817번 25만원, 차변에 517번 17만 7천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4번이 7월 12일 자, 매입거래처인 배정산업이 당사의 외상매입금 1,500만 원에 대한 상한을 요구하면서 어려운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채무에 대한 40%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대요. 당사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자, 배정산업에서 돈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갚았습니다. 그런데 40% 면제해 주겠대요. 채무 면제 이익 기억나시죠? 자, 보통예금에서 줬대요. 나머지는 40%는 탕감받고 나머지는 줬다. 자, 그러면 차변에 251번이고요. 배정산업. 배정산업. 네, 배정산업. 1,500만 원. 자, 대변에 채무면제이익. 예, 채무면제이익. 자, 1,500에 40%는 1,000만에 40%는 400. 5, 4, 20, 200, 600. 차변에 103, 대변에 나머지 줘야 되니까 103번. 이렇게 하시면 900. 그래서 같은 번호 1건 없네. 다 1번 맞았고요. 같은 번호. 근데 여기는 조건이 없으니까 같은 번호로 해도 뭐 상관없겠다. 그쵸? 자, 8월 1일. 생산부서 직원들의 작업복 100만 원을 구입하였다. 2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전액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대요. 자, 보통예금으로 나간 대표이사 건은 가수금 계정을 쓰래요. 거래처는 대표이사로 하고요. 자, 생산부 직원들의 작업복은 복리후생비 511번이고요. 자, 20만 원은 보통예금에 나갔고 나머지 80은 사장님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자, 차변에 생산부니까 511번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회사의 통장에서 20만 원이 빠지고 그 다음에 가수금으로 우리 사장님 통장에서 80만 원이 빠졌다. 이렇게. 자, 원래 아무 말이 없으면 1번 같은 거래가 맞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이게 번호가 자동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같은 번호로 하시오. 하나의 번호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러면 이게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다음 가시고요. 문제 2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5문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를 닫고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열어오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12일 날짜 바꾸고
제품을 B사업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그랬어요. 발급은 왼쪽이죠. 왼쪽. 적격증비 왼쪽. 그러면 왼쪽에 우리가 현과 현면 현형 그 중에 부가세가 있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렇게 부가세 있으면 과세 22번 이렇게 꼭 이렇게 하셔요. 저처럼. 자, 품목은 우리가 제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좀 불편하긴 한데 77만원. 자, 거래처는 B사업자니까 없고 공개는 아까 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금, 현금이 들어오고 물건을 팔았다. 이렇게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서 만나볼까? 네, 맞았죠? 네, 현금. 자, 이번에 다음 2번 8월 1일 가겠습니다. 0801. 자, 문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름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2050cc. 자, 벌써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불공이야. 세금 계산서 받았지만. 세금 계산서 받았다 하면 오른쪽. 가세 아니면 불공. 50일 아니면 54인데 비용업용 소형수용차는 54 불공이 돼야 되겠고요. 자, 7월 11일 날에 선지급하였대. 131번 300만 원 먼저 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줬다 그랬네요. 자, 아름자동차고요. 5천만 원입니다. 자, 해보겠어요. 54번. 자, 업무용 승용차라고 써보겠습니다. 5천만 원. 500만 원은 공제 못해 이런 뜻이네요. 아름자동차. 전자여부는 여고요. 불공사유는 3번. 네, 3번. 그 다음에 혼합 하시고 자, 208번 네, 차량 운반구고요. 먼저 131번이 선지급한 게 300. 나머지는 우리 보통예금에서 줬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예, 여기 3번 개별소비세법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문제는 우리가 8월 2일로 넘어갑니다. 08월 2일. 자, 전자세금계산서네요. 정성전자에 제품을 공급하고 아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대요. 자, 그러면 가세죠. 자, 11번 과세. 발급은 왼쪽이에요. 자, 현금 50만 원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이네요. 자, 이번에 공급가액은 500입니다. 500. 자, 가보겠습니다. 제품 팔았어요. 11번 제품. 자, 공급가액 500. 자, 정성전자 쓰시면 되겠고요. 전자여부는요. 자, 분계는 혼합. 자, 일단 제품 팔은 거 맞는데 먼저 현금으로 50을 받았고요. 자, 나머지는 외상이다 해서 108번 이렇게 108번 외상 매출. 그쵸? 자, 그러면 3번도 끝났고요. 자, 이제 4번을 해보겠습니다. 8월 31일. 기계장치를 운용 리스로 리스하여 생산부서의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 계산서를 받았대요. 받으면 오른쪽인데 계산서면 53번 면세예요. 면세. 당사는 리스료를 임차료로 분류하여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한대요. 외상했네요. 자, 계산서고요. 운용 리스료 145만 원이에요. 145만 원. 삼정 캐피털. 자, 가보자. 먼저 우리가 받아왔는데 면세니까 53. 자, 품목은 운용 리스료 이렇게 있고요. 아까 145만원. 아이고매. 145만원 이렇게. 거래처는 우리 아까 어디였어요? 삼정이었던 것 같은데. 네, 삼정. 이렇게. 캐피털. 전자여부는요. 자, 분계는 외상 그랬어요. 근데 외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253. 그리고 리스를 임차료로 하라 그랬는데 아까 어디였냐면 생산부서. 중요합니다. 생산부서. 자, 519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5번. 마지막 문제네요. 메인 매출의 마지막. 9월 8일. 자, 영업부서의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안양도시락에서 주문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했어요. 현금 영수증 받으면 오른쪽 61번, 62번 중인데 부가세 있으니까 현과 61 하셔야 되겠다. 그쵸? 현과 27만 5천 원이네요. 자, 61. 네, 품목은 도시락.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7만 5천 원. 자, 이 거래처는 안양도시락. 안양도시락. 분계는 우리가 아까 현금으로 줬다 그랬거든요. 직원들 밥 먹어야 되니까 811번. 영업부니까요. 영업부 811번. 끝났죠. 25만원에 2만 5천원. 그럼 메인 매출 전표는 끝났고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부가세가 10점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3점이 나왔어요. 자, 요거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네요. 기간 중요하고요.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104분의 3입니다. 이렇게.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자료에서 아름통상에서 야채 사온 거 되죠? 계산서니까. 원투식 자재에서 현금 영수증 받아온 과일. 오, 잘했어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같은 거예요. 자, 김길동. 제조업은 농어민한테 사온 거 해준다. 그 다음에 이게 확정기간이니까, 야, 여기서 뭐예요? 한도 체크해라. 6천, 그 다음에 확정에 1억 받았네요. 당연히 법인은 50%의 한도가 이 6천에다가 1억 6천에 50%보다 많이 받냐, 작게 받냐. 한도가 50%까지만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1억 6천에 50%. 아셨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기간에 공제받은 건 없고. 자, 됐다. 그럼 그대로 입력해 보겠어요. 자, 부가가치고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줄이면 화면이 작아지니까, 자, 잠깐만요. 4월에서 6월. 여기다가 제가 바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면 불편하니까 제가 책 보고, 시험지를 보고 입력을 하겠어요. 자, 공급자 먼저 볼게요. 첫 번째가, 일단 첫 번째가 아름통상이네요. FE 누르고 아름통상. 이렇게 밑에 거, 엔터. 자, 2025. 0515 하시고요. 계산서 받아왔고요. 물품명이 야채. 수량은 1개. 매입가액이 3,900. 이렇게 공제율은 2번이었어. 아까 중소기업이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름통상 말고 두 번째가 네, 원토식 자재 2025 05 31. 자, 신용카드인데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으면 신용카드 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번. 아셨죠? 자, 물품명은 과일. 자, 1번이고요. 자, 2,860만 원입니다. 2,860만 원. 한 장 받아온 거 2번. 자, 이렇게 110만 원이 되겠고요. 농어민한테 받은 거 FE 김길동. 네, 김길동 2025 0615. 자, 농어민 3번. 물품명이 쌀이고요. 1개. 자, 매입가액은 1,300. 그 다음에 2번. 한 번, 2번은 공제율이 이게 같은 회사잖아요. 우리가 미래테크. 계속 똑같아요. 자,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예정기간이 아니라 여기 한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예정에서 얼마였냐면 6천. 그 다음에 확정기간에 1억 팔았대요. 그러면 이 두 개의 50%는 8천만 원이겠네. 6천. 1억. 1억 6천에 50%는 8천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에 사왔어요? 8,060만 원치 사왔죠. 그러면 한도에게 딱 걸렸어요. 지금. 8천만 원. 그래서 60만 원은 안 돼. 이 소리예요. 8천만 원에 104분의 4를 하면 307만6,923원. 예정 때 받아간 거 있으면 뺄 텐데 지문에 예정 때 받아간 거는 없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해줄게. 이 소리예요. 아셨죠? 네. 끝났다.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는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 자, 이거 잠깐만요. 여기서 엄마야. 저장을 꼭 하시고요. 아이고. 저장할까요? 다시 해볼게요. 4월에서 6월. 지워졌다.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그럼 입력해서 갖고 와야 돼. 그쵸? 와, 제가 이걸 모르고 눌러가지고 저장을 누르거나 닫기를 눌러야 되는데. 이런. 자, 다시. 저장이 그리고 안 됐네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4월에서 6월.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다 하시고 저장하기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냥 넘어가고 아까 그걸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신고서 하셔야 돼. 부가세 신고서. 자, 부가세 신고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네요. 10월에서 12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이번에 5점. 그럼 이 2점 남는 거는 전자신고줄이네. 자, 일단 매출 자료부터 해볼게요. 자, 제가 이게 화면을 못 줄이니까 여기서 좀 대충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본 7억. 1번에다 입력하면 되겠죠. 그쵸? 1번에, 아니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신고서 하시고, 10월에서 12월. 자,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여기가 이렇게 1번으로 가야 돼. 여기 있잖아. 전자세금계산서. 이게 전자든 종이든 무조건 1번에 7억. 그러면 두 번째. 자, 신용카드면 3번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한글 읽으실 수 있죠? 신용카드 현금유죠?
자, 신용카드 3,000에 300. 근데 밑에 조건사항이 있어요. 신용카드 발행 중에서 세금계산서랑 중복이 있대요. 그럼 무조건 세금계산서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500, 두 개 중복 발행했으니까 3,000에서 500을 빼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2,500. 25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금계산서 7억 안에 500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빼겠다. 이런 말이고요. 자,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무증빙이니까 여기 4번에 여기 기타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35만 7천원, 35,700원. 그 다음에 요 둘에 나머지 두 개는 영세니까 영세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영세. 그쵸? 자, 5번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건 국내 영세 1억. 그 다음에 직수출이 5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머, 아니네. 5천이 아니라 5만 달러 곱하기 1,400원이었네. 엄마야. 자, 제가 계산기를 넣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5,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1,400. 이렇게 하면 7천만 원이네. 그죠? 네, 7천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외출은 끝. 자, 이제 매입으로 갑니다. 매입은 이제 파란색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부담한 색. 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이 4억 2천이 있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중에서 고정자산이 얼마가 있대요? 1억이 있대요. 그리고 그 밑에 접대가 있대요. 아, 일단 요거 두 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고정자산을 여기다 넣고요.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합쳐서 4억 2천이니까 3억 2천을 여기다 놓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3억 2천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접대가 있대요. 접대. 접대는 불공이니까 기타에 가셔야 돼. 공제받지 기타가 아니라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가서 50번. 이렇게 50번에 오셔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다가 200만 원은 불공이야. 이렇게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신용카드 자 41, 42죠. 3천만 원인데요. 고정자산이 900이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급악으로 들어가시고 급악 14번에 오른쪽에 가면 41번, 42번 고정 일반 신용카드 자 여기에 900 3천이니까 2100, 210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뭐가 있나 보자. 전자신고해야 되니까 54번에 만원 받고요. 자, 미환급된 게 있으니까, 21번에 200 받고. 자, 그럼 54번 찾아가 볼까요? 여기에 만원. 이렇게 전자신고, 여기 있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 다음에 22번에 가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번에 여기에 미환급 세액. 얼마예요? 200.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2,575만 7천 얼마가 돼야 된다? 700원이 돼야 된다. 됐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되나? 저장할까요? 네. 아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장할까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홈택스에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전자신고 하는 거죠? 이전. 그냥 주는 점수, 홈택스에다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기 예전 거를 마감되어 있다라고 했죠. 마감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마감 안 해도 되고 전자신고로 들어가시고 자, 납세자 이거 그냥 엔터만 치면 다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비밀번호 1234, 1234. 그 다음에 로컬C에다가 우리가 제작 파일을 저장할 거고요. 이거 자동으로 뭐 붙는 거니까 냅두고 자, 제출하기 하래요. 네. 자, 일기 예정. 자, 가볼게요. 전자신고. 이렇게. 여기가 일기 예정이면 1월에서 3월.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만 치면 돼요. 그럼 여기에 C 루트에다가 얘네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저장해라. 전자 파일로 제작해줘라. 그럼 여기가 1234, 1234. 탭 누르고 1234, 1234.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제작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홈택스 바로 가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뜨는 홈 화면 닫고 여기 찾아보기를 누르십니다. 그럼 C 루트로 가세요. C 루트로. 여기가 C 루트네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ENC 있죠. 확인.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형식 검증에 가면 1234, 1234 확인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클릭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끝. 제출하기만 누르시면 돼요. 확인. 반드시 요 메시지 확인하시고 2점 받아오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다.
결산하는 거죠. 소득세 하는 줄 알았는데. 자, 다음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5점. 자, 1번은 결산이 5문제 15점이에요. 자, 1번 수동, 2번이 뭐예요? 수동, 3번도 수동, 4번도 수동, 5번은 우리가 자동이네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수동부터 4개 풀고 가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가서 일반전표. 12월 31일. 네, 자, 장은 좀 줄이고, 죄송합니다. 자, 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관련된 내용이다. 12월 30일에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처리. 정리분계, 대체분계라고 합니다. 납부세액, 예, 미지급세금, 환급세액, 미지금으로 경감공제세액은 잡이익,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전저신고. 그다음에 가산세는 우리가, 네, 잡손실. 세금과 공가로 안 하고 잡손실로 하래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매일 했었잖아요. 많이, 자주.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십니다. 차변에, 네, 부가세 예수금이 없어져야죠. 장부에서 지워라. 2150.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지워라. 얼마냐? 2300. 그리고 차변에 잡손실 980원, 980번, 손실이 51만원. 가산세예요. 대변에 잡이익 930번.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그럼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떴으니까 이건 환급 받는다 이런 소리잖아요. 환급은 우리가 차변에 120번 미수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대변이다. 미지급 세금 261번. 자, 그 다음. 자, 이제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하는 거네. 처음에 우리가 장부에 사와있던 게 하여튼 취득을 했던 장부에 적혀있던 뭐 하여튼 간에 최종 결론 장부에 적혀있는 게 이거잖아요. 12,550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5,650원. 그래서 이걸 1,000주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쵸? 그럼 100원이네, 100원. 맞죠? 550원. 아, 이게 뭐야? 12,550원에서 15,000원. 그럼 3,100원이 되겠다. 그쵸? 3,100원에 우리가 1,000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3번에 107번 310만원인가요? 네, 대변에 90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10만원. 자, 다음 갑니다. 3번. 자, 우리가 우리은행에서 돈 빌려왔대요. 2만 달러를 빌려왔대요. 자, 그리고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장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무튼 작년에 1,450원에 빌려와서 평가를 했네. 그럼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아, 지금 장부에는 이게 있겠구나. 맞죠? 그런데 현재 우리는 1,500원이 됐다.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이 금액은 합잔에 가시면 이게 있잖아요. 우리은행에 조회를 하시면. 맞아요? 네. 일단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여기 합잔에 가볼게요. 거래처 원장으로 가도 되고, 일단 가볼게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가볼게요. 부채. 외화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로 가야 됩니다. 외화 장기 차입금. 따닥. 여기 넘어가니까, 작년에 넘어온 거 2,400. 이거잖아. 맞죠? 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1,500원 얘기요.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총액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1,200원 곱하기 2만 원. 그럼 이게 2,400이잖아. 작년에 넘어온 거. 그런데 1,500원 곱하기 2만 원. 이러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400에서 3천만 원이면 600만 원이나 더 갚아야 되네. 손실 난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잘 보세요. 이게 훨씬 쉬운데. 1,200원인데 1,500원이 됐으니까 얼마가 더 많이 갚아야 돼요? 300원이 더 많이 갚아야 되죠? 그래서 300원 곱하기 2만 원. 이렇게 하면 600만 원이 나오지. 600만 원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외화 안산 손실. 맞죠? 총액으로 해도 되고 단가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일단 여기 차변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외화 환산 손실부터 해볼게요. 아이고, 잘 안 되네. 자, 여기 차변에 이 955번. 네, 아까 우리 은행이었나요? 우리은행. 네, 우리은행. 이게 아까 얼마였더라? 600만원. 대변에 우리가 외화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서 빌렸나? 우리은행. 아, 외화 환산 손실에는 안 달아도 되는데, 그쵸? 갑자기 여기를 왜 달아? 달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달아도 감점은 안 줘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4번.
자, 회사의 장부에 현금 가부족이 있대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현금 가부족을 합전에 가서 찾으시면 돼. 그리고 원인이 4,000원이 책상에서 나왔고요. 나머지는 원인을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봅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합전에 가시면 당좌자산의 제일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있어요. 현금 가부족이 항상 제일 아래에 이게 10,000원. 이게 대변으로 없어져요. 무조건 없어져야 됩니다. 현금 가부족 10,000원, 여기에 10,000원. 그리고 이게 없어져. 0 사이드에 0이 돼요. 무조건 강제로 떨어야 되니까 차변에 장부조회를 해서 차변에 있으면 대변에 현금 가부족. 대변에 있으면 차변에 현금 가부족. 아셨죠? 자, 우리는 지금 차변에 10,000원이 있으니까 모르겠고요. 그냥 대변에 141. 일단 이거는 쓰고 보셔야 돼요. 10,000원.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거 4,000원은 책상에 나왔으니까 현금. 모르겠으면 980번 잡손실. 아셨죠? 차변에 101번. 4,000원. 그리고 차변에 980만 잡손실. 몰랐으면 이제 더 이상 문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수동분계 4개는 다 했고요. 자동분계로 넘어갑니다. 자동분계 하기 전에 이거 끼워놓고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엔터 이렇게. 그리고 잠깐 들어가서 잘 보세요. 원재료를 입력하는데 8,200만 원이 아니라 밑에 보시래요. 자, 선적지인도 배실음과 동시에 구매자 거예요. 선적돼요. 매입 중인 하면 우리는 구매자라는 소리네. 도착이 아직 안 했대요. 네, 불포함 했으니까 플러스 200. 우리 회사 거니까. 배실음과 동시에 우리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걸 불포함했어요. 그러면 8,400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품이 있대요. 우리 회사가 그럼 위탁자란 소리네. 근데 얘가 아직 안 팔았나 봐요. 보관 중이니까. 그쵸?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빼야 되니까. 그럼 500만 원은 우리 거니까 플러스 500. 그럼 1억 1,000을 넣으셔야 되겠네. 8,400, 6,500, 1억 1,000. 맞습니까? 원재료, 제공품, 제품. 8,400, 6,500, 1억 1,000. 그럼 넣어야 되겠어요. 자, 원재료는 8,400. 그 다음에 제공품이 6,500. 그 다음에 제품이 1억 1,000. 이렇게 다 넣으시면 된다. 그쵸? 네, 다 넣으면 뭐 눌러야 돼요? 점표 추가.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점표 추가. 예. 8,400, 6,500, 1억 1,000. 8,400, 6,500, 1억 1,000. 됐다. 자, 이제 결산해 보겠습니다. 원천 징수가, 우리가 15점인데요. 일단, 1번이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이 나왔어요. 고현석 사원이고요. 11월분 기속이고 지급은 12월 5일. 이것도 잘 신경 써야 되겠네요. 자, 수당공제부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하시고 자, 여기 월정액 통상임금은 무시하면 되겠고요. 이 수당공제 및 이외 항목은 뭐로 하래요? 부. 여기 이게 부로 돼 있으면 반드시 부로 하셔야 돼요. 나머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 없으면 이 항목 이외에도 나와도 감점을 주지 않아요. 여기만 그냥 잘 맞으면 돼요. 가세부만.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미환급세액이 22만 원이 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밥은 우리가 줬어요? 안 줬어요? 밥 안 준대요. 밥 안 주는 뭐예요? 비과세. 자, 그 다음에 보육수당이 나와 있네요. 네, 보육수당, 비과세.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봅시다. 직원명이고요. 자, 업무에 타고 있고요. 자, 여비정산 하지 않는데요. 비과세. 요건에 모두 다 들어왔으니까 비과세. 자, 여러분 됐죠? 자, 그럼 이제 야간 근로수당은 안 나와 있지만 얘는 그냥 세팅을 비과세로 하시면 돼요. 그래 얘가 뭐예요? 사무직이잖아요. 격리부서. 그럼 지가 알아서 어디로 간다? 가세로 넘어가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천징수에서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시고 아까 11월 급여를 12월 5일 날 준다 그랬고 고현석이고요. 수당공제. 자, 기본급은 여였고요. 여기를 좀 보고 해야 되겠는데. 자, 직책수당이 있네요. 나머지는 자, 상여는 없고요. 직책수당이 있고 월차수당은 없고 자, 그 다음에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야간근로 다 비과세였고 아까 보육수당이 있었어요. F2 누르고 보육 엔터빵. 자, 보육수당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비과세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넣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좀 보여주세요. 점수랑은 관련이 없어요. 자, 맞나 확인해 보겠어요. 자, 기본급 맞고 직책수당 맞고 식대
야간 근로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보육수당 있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 맞네. 그쵸? 그대로 놓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300. 그 다음에 직책수당이 10만원. 식대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이 25만원. 그러면 얘가 알아서 2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흘러가요. 이렇게.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야간 근로가 30. 비과세로 흘러가면 안 되죠? 30 쓰면 그대로 40이에요. 과세로 올라갔죠. 보육수당이 얼마예요? 네. 20만원. 이렇게. 자, 다 됐다. 이제 국민연금부터 요것만 넣으면 되겠네요. 14만 1,750원. 12만 1,270원. 장기용보험. 이렇게. 끝. 다 했다. 이렇게 하시면 끝.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X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급여자료 입력 다 했으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네. 원천 징수 이행상의 신고서. 끌어오시면 되고. 자, 11월 분이고요. 12월에 기속. 아이고. 기속은 12월. 자,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끌어왔고요. 여기 아까 미연금이 22만원이었잖아요. 그쵸? 지방세기 하지 않았으니까 모두 다 국세라고 간주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시면 전부 다 급여자료 입력도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제, 연말정산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영업부서에 재직 중인 윤지원이네요, 윤지원. 연말정산 자료다. 일단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월세 많이도 하네요. 연말정산 탭에서 불러오기 하시면 되겠다. 10점, 10점 다 먹어야 되겠어요. 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뭐로 하래요? 부로 하래요. 그래도. 자, 본인은 먹어야 되겠고요. 자, 여기 1,900원 8,000이라는 건 우리가 월세, 여기가 8,000 이하 인자니까 딱 들어오네. 8,000. 그쵸? 예, 먹어라. 이런 뜻이고요. 월세 먹으면 되겠고요. 강모친인데 배당소득 금액이 2,500이네. 자, 우리가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자, ERN 배우자는 일용직이니까 당연히 되죠. 네, 일용직은 분리과세니까 다 됩니다. 윤지아는 우리가 고등학생인데 장애인이네요. 자, 그 다음에 윤수아. 네, 국외에도 해도 당연히 이게 불화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 직계비속은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윤지수. 네, 됩니다. 다 되네요. 엄마 빼고 다 돼요. 그러면 엄마가 안 되니까 엄마가 특히 안 되는 게 소득을 안 되면 뭐만 먹을 수 있어요? 의료비 빼고는 다 안 된다. 그럼 엄마가 있는 걸 일단 지우고 시작하는 거죠. 강모친, 지워.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또 강모친이 있는 게 어디 있나 봅시다. 교육비 있네요. 엄마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지라도 될지라도 직계 존속은 교육비는 원래 안 돼. 그쵸? 그래서 엄마 거 지우고 일단 딴 걸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일단 안 되는 거를 먼저 지우고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제가 그거 다 넣고 해볼게요. 여기다 먼저 우리가 넣어봅시다. 예,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종전근무지 없으니까 먼저 F2 누르고 네, 윤지원이 거. 자, 소득명세에 종전근무지 나오면 여기서 입력하는 거죠. 네, 부양가족. 여기에 넣으래요. 부양가족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자, 일단 부양가족. 먼저 윤지원이는 기본공제 대상자고 본인인데 뭔가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강모친이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넣어야 돼. 그래서 부해야 돼요. 강모친 이렇게 1번 하시고 591210 2121 816 이렇게 그리고 초과 여부에다 1번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부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배우자 이아림 배우자 1번 자 배우자는 83121526118116 이렇게 그리고 우 자 배우자는 이제 할 게 없어요. 특이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맞죠? 네 4번 윤지야 1번. 그 다음에 윤지아가 뭐냐, 07-1005-411-6817. 이렇게. 자, 20세 이하고요. 자, 윤지아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에요. 맞죠? 그래서 윤지아 거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윤수아. 그 다음에 1번 누르고 07-1005-411-6914. 그 다음에 9고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윤지수. 네, 윤지수 1번. 2501-105-367-1817. 이렇게. 엄마야. 2501-105-367-1817. 이렇게. 1번 했는데 250105-367 하나 발 하나 7. 네, 0세. 자, 그 다음에 초과는 요거고요. 자, 애기 오늘 출산 입양이 셋째, 얘가 셋째. 그러면 셋째니까 3번 이렇게 입력하셔야지. 맞죠? 자녀세 공제에서 우리가 70만원 넘네. 70만원 먹죠. 맞아요? 네, 올해 태어나고 출산 입양 셋째. 30만원, 50만원, 70만원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모두 다 국세청 자료죠. 보장성부터 해볼게요. 일단 엄마는 다 지어놨고 윤지원 본인은 먹어야 되고요. 윤지아 장애인 먹어야 되고 자녀 먹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갑니다. 먼저 윤지원부터. 윤지원이 80, 윤지아가 100. 자, 윤지원 여기 따다 가시고 여기가 80. 네, 국세청 자료에 1번 이렇게. 그 다음에 윤지아가 장애인 있는 따다. 자, 여기 국세청에 가서 장애인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 100이 한도인데요. 쓴 금액을 다 집어넣으면 알아서 100만원 한도 자르고 12%를 얘가 계산을 해요. 컴퓨터가. 자, 이렇게. 그러면 끝났고 일단 보험료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를 한번 가보겠어요. 엄마는 원래 안 되고 윤지아. 윤지아는 교복비 20만원 됐고 체험학습비 35만원 잘라. 요 두 개 합쳐서 50만원까지만 돼요. 아니, 합쳐서가 아니라 얘가 30만원이니까 5만원 빼고 얘는 50만원 따로 50만원인데 20만원 썼으니까 그럼 우리 이거 두 개 합쳐서 50만원 넣으면 되겠다. 그쵸? 5만원 빼고 장애인 특수비에 120만원. 윤지아 거 넣어보겠어요? 자, 윤지아. 자, 여기다 놓고 50만원. 그 다음에 초중고는 2번. 이 초중고 구하는 건 어디 있어요? 고르는 건. 이 밑에 상황선에 있어요. 여기에 클릭하시면 여기에 취약자나동 초중고 이렇게 있잖아. 맞죠? 장애인이 120만원. 장애인은 한도가 없어요. 120만원 다 먹는 거. 그래서 따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초중고니까 300만원까지만 해주거든요. 15%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수아 갑니다. 윤수아. 윤수아는 국외 상관없어요. 교육비는 국외도 다 해준다. 1000만원. 자, 그러면 윤수아를 찍고 이렇게. 자, 여기다가 윤수아를 1000만원을 써요. 1000만원 쓰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 300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한도가 300이라 상관없어요. 원래 지급액 쓰니까 1000만원 쓰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자, 여기 초중고 2번.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의료비 해보겠습니다. 자, 배우자 의료비는 질병치료비가 있고 산후조리원이 있네요. 산후조리원은 우리가 뭐 하셔야 돼? 마이너스 50 하셔야지. 마이너스 50. 1회 한도 200만원까지만 되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애기야, 수아는 국외 의료비는 안 해줘요. 국외는 교육비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안에만 먹을 수 있어요. 의료비. 자, F2 누르고 ER임 이렇게. 배우자 국세청에 일단 질병치료비 100만원 먹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R임 이렇게 쓰시고 예, 여기 국세청에 이번에는 뭐 먹어야 돼요? 200만원. 예, 그래서 여기 끄트머리에 산후조리원 이것도 해당 여부가 1이거든요. 밑에 아래 상황선에 보시면 네, 산후조리원에 해당합니다. 1 하시면 이게 0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게 하나는 산후조리원이니까 따로 써야지.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 아림이 이제 두 개예요. 같은 건데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산후조리원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신용카드를 하셔야 되네. 윤지원의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랑 중복되는 게 보장성 보험은 안 들어가요. 맞죠? 의료비는 들어가도.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 사교육비는 되고 신용카드랑 중복되는 게 그 다음 교복 50만원까지 되고 있죠. 그런데 보장성 보험은 안 되니까 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보세요. 원래 얘가 신용카드를 얼마 썼어요? 3,820만원을 쓴 거예요. 그런데 빼기 8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기 80만원 빼야지. 그죠? 빼면 3,740만 넣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신용카드에 가서 본인 윤지원이가 신용카드가 3,740 맞나요? 3,740. 네, 3,740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셔야지.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배우자는 자 배우자가 이하림인데요. 직불카드네요. 500만원. 질병카드 네 이거는 잘 포함했어요. 그래서 직불카드에 500 잘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네, 없어요. 나머지 신용카드는. 그 다음에 이제 월세액이 아까 8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5% 해주는데, 이 사람이 아까 딱 8천만 원이었거든. 그쵸? 그러면 월세 먹어요. 지금껏 월세 나오면 계속 먹었어요.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자, 여기다가 월세액에다가 클릭 이렇게 놓고 임대인 정보 다 줬으니까 이거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임대인 정보 FE는 없고 그냥 쓰셔야 돼. 얘는 김민수 이렇게 사업자 번호가 701011161819 이렇게 FE 누르고 아파트 찾고 그 다음에 면적을 83을 쓰고 그 다음에 주소 서울시 한칸 띄우고 광동구 띄우고 영재대로 한칸 띄우고 아이고 딱 붙이고 123 한칸 찍고 한칸 띄우고 102동 한칸 띄우고 302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시는 2025-0101 2025 1231 월세액이 연간 월세액이 나왔네. 연간 월세액 1,080만 원. 한도 1,000만 원 잘라서 네 15% 하면 네 150만 원. 다 됐죠.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반드시 연말정산 가셔가지고 이렇게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하시면 돼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하시면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 노란색의 지출액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력한 게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빨간색이 검정색으로 같이 바뀌어요. 보세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불러오시기 하시면 된다. 그럼 완전히 다 끝났어요. 연말정산 하는 것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풀이가 끝났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